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BTS 차은우 군대 보내는 나라 미래 전략이 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입니다. 제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엔터 관련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BTS 지민하고 정국이 제대한 사진 혹시 보셨나요?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뭐 남자답다. 아니면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정말 완수를 해서 정말 자랑스럽다. 수고했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느낌이 제일 먼저 듭니다. 네, 저는 정말 안타깝다입니다.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캐대원 요즘에 난리가 났거든요. 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지금 빌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 이어서 지금 1위를 차지했는데 유튜브 들어가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남미, 유럽 할 것 없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거 틀어놓고 해가지고 지금 디즈니랜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디즈니에서 겨울왕국이 정말 매출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캐대언이 싹 쓸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걸 보고 노래하고 춤추고 따라하고 이제 뭐 캐대언 이런 복장 같은 거 또 인형 같은 거 뭐 이런 그 쪽으로 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 IP 산업이 커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대언 골든이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해도 이게 곡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야 뭐 기분 좋은 소식이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캐대언의 그 진우의 실제 모델을 차은우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에 지금 뭐 차은우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뭐 난리가 난 스타긴 하죠. 근데 보시면 그 주인공이 진우인데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 모델이라고 해요. 차은우가. 그래서 지금 해외에 보면 저 진우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뭐 여성 팬들 다 울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차은우가 지금 거의 전 세계적인 그 슈퍼스타로 더 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한류 스타를 또 군에 보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29일 날 군 입대 앞두고 팬들과 추억을 나눈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안타까워요. 네, 제 심정은 진짜 답답하다입니다. 자, 관점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병역 면제 기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을 통해 가지고 예술체육요원 중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 또 특정 클래식 콩쿠르 등에 한정해서 그 병역 특례를 부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케이팝 같은 대중문화는 제외가 됐고 지금도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BTS도 결국에는 현역 대체 복무자로 각자 복무를 마쳤죠. 자, 2025년도 현재 국위선양의 실질 파워는 스포츠 못지않게 어떤 애는 그 이상으로 K 컬처가 음악, 드라마, 패션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BTS의 경제 효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치로 하면 연 4.65조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BTS 보고 한국 오고 싶었다라는 그 해외 팬들이 되게 많죠. 그 수출 파생 효과도 엄청나요. 실제로 명동에 가보시면 진짜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명동 앞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옛날에는 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편중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또 뭐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남미, 뭐 유럽, 정말 전 세계에서 네, 명동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남산도 엄청나게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보실게요. 저 캐대언 효과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 캐대언 효과가 실제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데이터 그 구글 글로벌 이용자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에 관련해서 네, 그 52주 평균의 10배를 윗돌 정도로 지금 이례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캐대언 이후로 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에 대해서는 52주 평균의 9배 네, 한국 라면은 3배로 급증했습니다. K-팝 역시 5배 이상으로 늘면서 역대 최다 주간 검색량을 갈아치웠어요. 예, 그래서 이 캐대언 효과가 실질적인 국가 브랜드 및 경제 유발 효과를 정말 숫자로 증명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한국 남자라면 군대는 가야지. 뭐 이런 말씀 또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면제가 아닌 병역 특례라도 좀 해봅시다 라고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박사급 인력 병역 특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공계에 나오신 박사학위 취득자, 뭐 박사과정 재학생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문 연구 요원이라고 그래갖고 연구 업무를 열심히 하면은 병역 의무를 대체를 해줍니다. 네, 그냥 군사 훈련만 받고 오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제 두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K컬처 핵심 인재들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국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군 복무 대신 연애 활동을 계속하게 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안 이런 거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 진짜 답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시대에 뒤떨어진 군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보시면 이제 현대전은 이게 FPV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First Person View라고 사람이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드론을 이렇게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론을 통해서 전쟁을 하죠. 그 다음에 자폭 드론 혼자서 이렇게 딱 가가지고 탱크나 이런 데 막 자폭해버리고 그 다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뭐 그 다음에 스타링크, 펠런티어 등 무인 체계 정밀 타격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그 사람 없는 전쟁 드론이 어떤 전쟁의 전술을 중심이 되고 전쟁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최애 전선국인 리투아니아는 초등학생들까지 드론 조종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 시민이 드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드론 운전할 줄 알면 병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직도 머리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현역 병력이 지금 계속 감축을 하긴 했어요. 왜 45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앞으로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20세 남성이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무 기간을 이제 줄였죠. 옛날에는 뭐 36개월 하다가 그다음에 24개월 하다가 지금 이제 18개월 하죠. 앞으로 이 양적 유지 체제가 유지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자체가 이제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계속 지금 이거를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뉴스 영상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신 분들 되게 많겠죠? 잠깐 광고가 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이 뉴스 장면이라며 보셨죠? 오늘 소셜미디어 계정에 2분 44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네, 정말 터미네이터가 영상에는 눈 이 쌓인 사람을 전선에서 이렇게 북한군으로 제거하듯이 추정되는 정말 이 병사들이 병사들이 드론 어떻게 공격에 죽는지도 쓰러지는 모르고 모습이 다 이렇게 전장에서 담겼습니다. 쓰러졌죠. 우크라이나군은 적이 근데 공격에 맞서 이게 정말 MK19 우리 자녀들이 비탄 발사기로 나중에 발포하고 이런 드론의 희생양이 드론을 된다면 투하했다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북한군 12명을 저는 이거 보면서 사살하고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20명에게 정말 부상을 섬찟하고 입혔다고 아 주장했습니다. 정말 나중에 인류가 영상의 진위는 이렇게 정확하게 될 수도 확인되지 이렇게 될 않았습니다. 수도 있겠구나. 정말 앞서 섬뜩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네. 17일에도 자, 또 보시죠. 저 미국의 군사 체계도 정말 무인 체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거든요. 자, 이 회사가 네. 또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하고 조만간 또 상장을 한다는 안두릴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무인 체계예요. 드론입니다. 음악 자체도 좀 살벌하죠. 네. 개인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네, 날립니다. 날리죠. 네. 트래킹. 그럼 이제 얘를 쫓아가요. 목표물을 딱 트래킹하면은 네, 그 다음부터 딱 목표물을 정했습니다. 이제 얘가 자동으로 쫓아가요. 쫙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네, 보세요. 네, 이 주변에 병사들이 있었다면 다 초토화되겠죠. 싹 다. 네, 미국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점 말씀드릴게요. 네, 평등에 대한 관점입니다. 산술적 동일함이 아니라 기회의 공정으로 저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평등 감정은 이거죠. 나도 갔다 왔으니까 너도 가라. 이런 산술적 동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대 남녀 성별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야, 너네는 군대 안 가고 너네는 계속 자기 개발하니까 너네는 막 교사 되기도 쉽고 취업도 쉽고 근데 우리는 군대 가야 되잖아. 20대 남자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성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래 평등 감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가가 정말로 필요한 영역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진짜 평등은 이게 징병이 아닙니다. 징병제 진짜 이 어느 시절의 유물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일 수도 있어요. 모병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45만의 이 머리수 병력을 10만 수준의 핵심 전투 강군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하겠죠. 아까처럼 뭐 여성이 뭐 드론을 더 잘 운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한 거로 바꾸고 그러면 군대 내 폭력이나 자살 문제 이런 것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군인을 더 하기 싫어. 그러면 사표 내면 돼요. 사표. 네. 사직하면 됩니다. 나오면 돼요. 뭐가 문제겠어요? 자살 때 일부러 18개월을 채워야 되니까 그 공간에서 정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네. 이 문제를 언제까지 묵과할 겁니까? 네. 정말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네, 보세요. 근데 지금의 제도는 사실상 산술적 평등도 실현 못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월급을 보세요. 지금 급여 올려준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다 이렇게 월급이 있죠. 그러면 옛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많이 받네. 우리 때는 뭐 10만 원이었어. 우리 때는 5만 원이었어. 야,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런 생각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과거의 기준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 군인은 왜 최저임금 예외입니까? 예전에 최저임금 제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군복무할 때? 네, 군인은 사람 아니에요? 군인은 왜 최저임금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산술적 평등도 자기들이 실제로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군대 제대하고 나면 뭐 한 2천만 원 준다는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자,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겼죠. 자, 이제 병장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 초급 간부들 하사 1호봉 월급이 19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본급이. 여기에다 수당을 합치면 약 252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전투병력. 예, 이분들이 직업군이 진짜 전투력이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18개월 채운 그 병사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 진짜 막 현타 온다. 여기 욕 나오는 거죠. 욕 나와. 예, 현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초급 간부가 모집이 안 됩니다. 이거 하겠어요 이거? 네, 사기 떨어져가지고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예,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군대 가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군대를 안 가는 나라, 정말 군대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군대 가는 친구들이 한 3년 열심히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 정말 뭐 한 1억씩 모아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 안 하고 대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뭐 투자를 한다든지 정말 그래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더리움과 함께 살아남을 몇몇 코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